자, 다음으로 실제 그래프를 구현하기 전에 추상 자료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다른 자료 구조와 마찬가지로 먼저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루는 두 가지 구성 요소이죠. 노드와 간선은 각각 추가 및 제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추가된 노드와 간선 각각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접 리스트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행렬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배열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얘기고요. 리스트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접 행렬이라고 했는데요. 자, 인접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인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인접 행렬은 무엇을 저장하냐면 간선 정보를 저장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노드 i와 노드 j가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여부를 저장하거나 혹은 가중 그래프인 경우에는 노드 i와 노드 j 사이에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행렬이 되겠죠. 자, 밑에 그림은 무방향 가중 그래프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 간선 ij는 뭐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간선 ji랑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만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값이 0이 저장됩니다. 실제 볼까요? 자, 간선 0과 2, 자, 노드 0과 노드 2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2,0은 0,2는 1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가 볼까요? 2,0은 0,2. 여기네요. 또 서로 값이 같죠? 자, 이 경우, 무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서로 이처럼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에 의해서 간선 간선 ji랑 같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중치 값을 저장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노드 2와 노드 3 사이의 가중치가 3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방향 그래프니까 2,3은 3,2는 가중치 값이 3이다. 그렇죠? 2,3 얘가 은 3,2 요가 서로 대칭이죠? 이 값이 예를 들어서 가중 그래프라고 한다면 3 같은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방향 그래프입니다. 방향 그래프에서는 꺽쇠를 썼죠. ij는 간선 ji랑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가중 그래프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노드 2와 노드 0 사이에 간선 2,0은 존재하지만 가중치 값이 2죠. 하지만 간선 0,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그런가 볼까요? 2,0 값은 가중치 값 2네요. 그렇죠? 하지만 0,2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입니다. 즉 서로 대칭된 위치 값이 서로 다르죠? 즉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속성 하나 살펴볼까요? 자, 진출 차수와 진입 차수 기억나세요? 자, 진출 차수는 뭐였죠? 특정 노드에서 나가는 노드에 나가는 간선의 개수가 진출이었고요. 진출 차수. 다음 진입 차수는 뭐였죠? 진입 차수는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드 3 같은 경우 보자면 나가는 간선이 하나, 두 개, 들어오는 간선이 하나, 두 개. 즉 진출 차수가 2고 진입 차수가 2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진출 차수는 나가는 간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하는 로우 행이죠. 행 중에서 0보다 큰 간선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큰 간선이 두 개가 있죠. 즉 진출 차수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 3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컬럼 열이죠. 이 열에서 0보다 큰 간선의 개수 몇 개죠? 두 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하자면 나가는 방향 그래프에서 나가는 진출 차수는 특정 행 로우에서 0보다 큰 간선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진입 차수는 컬럼에서 0보다 큰 간선의 개수를 더해주면 진입 차수가 구해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접 행제를 이용한 구현의 소스는요, array graph.h와 c, 그리고 실제 이 파일을 이용하는 example 08 원자바 01.c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도주자 여러분께서 앞장에서 했던 것 마찬가지로 8장에 대한 솔루션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1절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레이 그래프 구조체, 그러니까 인접 행렬을 나타내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배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p 버텍스, 그래서 노드 저장을 위한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간선 저장을 위한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자, 노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된지 여부에 따라서 유즈드와 난 유즈드의 그 상수값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고요. 그리고 간선의 저장을 위해서 2차원 배열, 그래서 더블 포인트를 이용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 현재 최대 노드 개수, 그리고 현재 노드 개수를 저장하는 내부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방향 그래프인지 혹은 무방향 그래프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종류를 저장하는 내부 변수로 구조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고 노드 및 간선을 추가 그리고 제거하는 실제 C소스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래프를 생성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입력 파라미터로 노드의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 봤죠. 자, 그래서 뭘 생성하나요? 결국 배열 그래프를 생성해서 반환하게 되겠죠. 자, 먼저 기본적인 체크를 해줍니다. 정점의 개수는 당연히, 노드의 개수는 당연히 0개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그 클 때에 대해서 실제로 인접 행렬 구조체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다면 이제 그래프 타입을 undirected,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로 선을 해줍니다. 요 그래프 언더번 다이렉티드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죠? 정의 이동. array graph.h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상수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노드의 개수를 좀 전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접 행렬의 자체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메모리 할당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았죠. 먼저는 그렇습니다. 정점 노드 자체의 사용 여부를 저장하기 위한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드 개수만큼을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b버텍스에 대해서. 그리고 간선 정보를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pp adj 엣지 요 녀석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데, 자, 어떤 녀석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해죠? 인티저 포인터에 대해서 노드 개수만큼 메모리 할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개 노드 개수만큼의 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티저 포인터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프를 돌면서 각각 행에 대해서 칼럼 개수만큼, 칼럼 개수가 뭐죠? 정점 개수만큼 인티저 배열을 1차원 배열을 또 선회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면, 밑에 이게 코드가 좀 긴데,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이 메모리 할당이 실패한 이전 시점까지 할당한 메모리, 그러니까 행이죠. 로우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2차원 배열 자체에 대한 메모리를 해제시켜주고, 그리고 좀 전에 앞에서 할당한 노드의 배열에 대한 메모리 할당, 그리고 구조체 자체에 대한 메모리 할당 받은 거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류 처리 루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노드 배열, 1차원 노드 배열, 그리고 2차원 노드 배열 각각 2차원 간선 배열에 대해서 각각 0으로 세팅을 초기화를 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화 끝난 다음에 실제로 생성된 최종 인접 행렬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 그래프를 생성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무방향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마지막에 그래프 타입만 다이렉티드 그래프 타입을 변경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드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add vertex age인데요. 자, 여기서 추가할 노드의 id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노드의 id는 현재 그래프의 최대
노드 개수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요. 인덱스가. 자, 그보다 0보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만약 크거나 같다면, 최대 노드 개수를 초과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미 이 녀석이, 이 노드가, 주관련 노드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추가를 하고 사용됐다라고 상태를 변경해주고, 현재 사용되는 노드의 개수를 1 증가시켜주는데, 만약에 난유즈도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존재하는 노드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오류를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선을 추가하는 함수를 볼까요? 자, 간선 추가할 경우에는 시작 노드와 그리고 종료 노드, 끝 노드에 대한 인덱스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웨이트, 가중치 값을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가 밸리드한지, 그러니까 유효한지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체크 vertex vali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는 결국 해준 게 뭐냐면, 먼저 만약에 이 그 노드 아이디가 현재 최대 그 노드 개수보다 크나 같다면 오류죠. 혹은 노드가 만약에 non-used면, 그러니까 현재 노드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오류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fail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success가 리턴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노드와 그 다음에 끝 노드, 종료 노드가 먼저 유효한지 점검을 한 다음에 유효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2차원 행렬에서 2차원 배열에서 실제 그 값을, 웨이트 값을 대입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undirected, 그러니까 뭐죠? 무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시메트릭, 그러니까 대칭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칭 위치에 있는 값도 동일하게 웨이트 값을 설정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칭인 경우에, 대칭성인 경우에 세팅을 해준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가중치 없이 그냥 단순히 엣지만 추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마지막 웨이트 값이 유즈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즈드가 보니까 유즈드는 그냥 1이네요. 그렇죠? 난 유즈드는 0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현한 이 모델에서는 간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1로 세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드와 간선에 추가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노드와 간선의 제거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선을 제거하는 함수의 경우 봅시다. 먼저 입력 파라미터로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를 전달받죠. 그래서 먼저 유효한지를 앞서 살펴본 체크 vertex valid 함수를 통해서 점검하고요. 시작 노드와 종료 노드가 밸리드한지 유효한지 점검한 다음에 결국은 그렇죠. 그 2차원 행렬에서 값을 0으로 난유즈드로 세팅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대신에 지금 난유즈드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무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대칭에 있는 위치의 값도 동일하게 0으로 세팅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노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드가 먼저 밸리드한지 먼저 점검한 다음에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 부속된 그런 간선을 다 제거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 루프문에 의해서 자, 이제 이 vertex id로 이 정점, 이 노드의 id로 시작하거나 혹은 종료되는 그런 간선을 모두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먼저 제거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된 간선을 다 제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노드를 실제로 non-used, 그러니까 제거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노드를 제거하기 전에는 먼저 노드에 부속되어 있는 간선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노드를 제거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저 배열로 구현한 그래프를 출력하는 함수죠. 그래서 루프 2차 포문을 2번 돌면서 2차원 배열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제거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먼저 2차원 배열의 경우 각각의 이 1차원 배열이었죠. 따라서 그것을 먼저 메모리를 해제해 준 다음에 루프 문을 돌면서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자체에 대한 포인터를 메모리에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인 노드 리스트를 제거해주고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차례대로 제거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비어있는지 공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죠. 현재 정점 노드 개수가 0보다 크면 이거는 비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펄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ample을 실행한 예인데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방향 가중치 그래프인 G4인 경우에는
노드 0부터 노드 1까지 연결된 간선이 가중치 4죠. 그래서 0,1이 4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5에서 노드 3으로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 2입니다. 즉 5,3이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정의된 그래프대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